안녕하세요. 베러라이프 장두영의 든든한 ETF 투자입니다. 요즘 월배당 ETF에 관심 많으시죠? 매달 배당이 들어온다니까 왠지 안정적일 것 같고 노후 준비나 생활비 보완용으로 괜찮아 보이시나요? 주위에 월배당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손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면에 손실이 발생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분배율이 높다는 이유로 월배당 ETF를 선택할 때 놓치기 쉬운 착시와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배당 ETF는 다 똑같이 배당을 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배당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배당 재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속 가능성과 수익 구조, 리스크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월 배당이라는 이름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배당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크게 나눠서 주식, 채권, 리츠, 커버드콜 4가지로 월배당 ETF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주식형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형 월배당 ETF는 기업에 투자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주요 재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등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월배당 ETF는 이 배당금을 모아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이 경우 배당의 안정성은 종목 구성과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주식시장 변동성에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채권형 월배당 ETF는 보통 국채나 회사채 등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채권의 경우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어적 성격이 강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평가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월배당 ETF는 리츠 등 부동산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ETF입니다. 배당 성향은 높지만 부동산 경기와 금리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배당 ETF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커버드콜 ETF입니다. 커버드콜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해당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여 옵션 프리미엄, 즉 옵션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를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이 경우 옵션 프리미엄이 월배당의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수익이 정하는 대신 상승 여력은 제한되고 하락 위험은 그대로 노출됩니다. 실제로는 가격 손실이 나도 배당이 들어오니 이익처럼 착시가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월배당이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각 ETF가 어떤 구조인지 배당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ETF 수익률을 판단할 때 많은 분들이 내 화면에서 보이는 가격 기준 수익률만 보십니다. 하지만 ETF는 구조적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은 가격 플러스 배당, 즉 토탈 리턴 기준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저는 오늘 월배당 수익률을 분석함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모든 수익률은 토탈 리턴, 즉 전체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시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이라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ETF는 월 분배율이 1.5%에 달해 작년 3월에 상장 이후 급격히 자금이 유입되면서 현재 순자산이 약 4천억에 달하는 ETF입니다. 이 ETF의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격만 살펴봤을 때는 마이너스 8%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배당을 포함한 토탈 리턴, 즉 분배금을 포함한 전체 누적 수익률은 13.8%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격만 보면 손해를 본 줄 알았겠지만 실제 수익을 보면은 플러스를 기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월배당 ETF를 볼 때는 반드시 배당을 포함한 수익률, 즉 토탈 리턴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월배당 ETF는 매달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가격 기준으로만 보면 실제 성과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 판단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월배당 ETF는 안전할까요? 월배당 ETF의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MDD, 즉 맥시멈 드로우다운, 최대 낙폭이라는 개념을 알아볼게요. 최대 낙폭률은 내가 투자하고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점의 손실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특정 시점에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최대 납폭률은 50%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라이즈 200 위클리 커브드 콜 ETF의 최대 납폭률 추이를 상장 이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3월 상장 이후 해당 ETF의 납폭률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2023년 상장 이후 해당 ETF의 누적 수익률은 13.8%의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실제로 해당 수익률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누적 수익률은 13.8%를 기록했지만 최대 납폭률은 22%를 기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최고점에 해당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누군가는 22%까지의 손실을 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배당 ETF의 경우에도 배당은 잘 나와도 가격은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면 1.5%의 월배당을 받기 위해 22%까지의 손실을 견딜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에 상장된 월배당 ETF들의 최근 1년간 최대 손실폭과 분배율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최대 손실폭, 즉 1년 동안 이 ETF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납폭이 크다는 뜻입니다. 세로축은 분배율, 즉 투자자에게 얼마나 많은 배당을 지급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즉 분배율이 높을수록 과연 좋은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분배율이 높은 ETF일수록 오히려 최대 낙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점들이 보이시나요? 연 15에서 17%의 배당을 주는 ETF들이 있는데 최근 1년간 최대 손실폭이 30%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는 분배율이 높은 ETF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으려면 변동성 높은 자산을 기초로 삼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배율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가격 변동도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 분배율이 가장 높은 월배당 ETF 탑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최근 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10개 종목들을 살펴보면 연 14%에서 17% 수준의 매우 높은 분배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높은 분배율이 어떤 구조에서 나왔느냐인데요. 표를 보시면 모든 ETF가 커브드콜 전략을 활용한 상품들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브드콜형은 기초자산의 상승을 포기하는 대신 콜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서 월 배당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즉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옵션 프리미엄이 크고 따라서 분배율도 높아질 수 있는 구조죠. 실제로 표에서 보시면 이들 ETF의 최대 손실률, 즉 MDD는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35%까지 매우 큽니다. 특히 반도체, AI, 빅테크 같은 고변동 테마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ETF들은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특히 연초 이후 승률을 보시더라도 모든 종목들이 손실을 대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를 고르실 때는 이 기초자산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배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배율과 또 최대 손실률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배당 ETF의 구조와 위험을 살펴봤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가 궁금하실 텐데요. 같은 기초지수를 기반으로 한 두 ETF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라이즈 200 지수형 ETF, 또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브드 콜 ETF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종목 모두 코스피 200을 기초지수로 하는 ETF인데요. 24년 3월 이후로 약 1년 4개월간 토탈 리턴 기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요.
지수형 ETF인 라이즈 200은 21.6%, 커브드 콜형 ETF인 라이즈 200 위클리 커브드 콜의 수익률은 13.8%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던 구간에서 보시면 지수형 ETF가 커브드 콜형 ETF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형 ETF는 21.6%, 커브드 콜형은 13.8%를 기록했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커브드 콜형 전략은 상승 시 초과 수익을 옵션 매도로 제한하고 하락 시에는 하방을 완전히 방어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수형은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장기 성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죠. 월배당 ETF가 언제나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커브드 콜 전략은 횡보장이나 약한 하락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상승장에서는 수익 제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이고 앞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 2-3년 정도 좋게 본다면 두 종목 중에서는 월배당보다는 지수형 ETF인 라이즈 200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국 월배당 ETF는 배당 또는 분배율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착시가 있고 손실도 날 수 있고 분배율이 높을수록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산 증식이 목적이고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지수형 등 성장 위주의 ETF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법은 현금 흐름과 성장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축이 병행하시는 게 핵심입니다.